법원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미국에 계시는 렌자야 교수가 우리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요. 제가 렌자야 교수랑 동병상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 렌자야 교수 문제가 우리나라에 알려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불을 줄일 수는 없나요? 네, 2021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 저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성매매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그런 논문을 썼다라는 그 보도가 많이 나서 사실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강의실에서 했다고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리수도 나서서 이제 나대는 걸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리수까지 나대 참여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미디어 와치만 이 유일하게 이제 위안부가 심각한 거짓말이다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사를 보고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저 기사를 보자마자 저 논문이 이제 어디 실렸다라는 안내가 나와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 논문을 바로 읽어봤더니 굉장히 잘 쓴 좋은 논문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렌자야 교수를 알게 됐고, 올해 5월 달에 한 지금부터 한 3달 전쯤에 이 렌자야 교수하고 제이슨 무얼간이라는 두 분이 젊은 분입니다. 두 분이 위안부에 관한 책을 새로 썼는데 그 서문을 저보고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겁니다. 이게 곧 여기 보면 지금 미리 주문하고 있고요. 책은 12월 달쯤에, 원래 12월 달쯤에 나온다는데 위안부 거짓말입니다. 책 제목이 위안부 거짓말이고 아마존에 지금 광고가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저 책 서문에 제가 쓴 게 이런 말인데요. 연대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거짓말 4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를 일본 사람들이 뺏어갔다.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법적인 등기 개념이 없을 때 저런 소유권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사람들 땅을 전체 농지의 40%나 되는 땅을 일본 사람들이 뺏어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신용화 교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저런 거짓말을 우리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쌀을 뺏어갔다고 가르치는데 쌀도 돈 주고 사갔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징용을 해서 전부 월급도 안 주고 일본에 막 강제로 끌고 갔다고 가르치는데 대부분 지원해서 모집해서 간 것이고 또 가면은 월급 다 받았다. 그리고 2차 대전 마지막 기간에 한 9개월은 이제 징집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월급은 받을 돈은 다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부도 여러분들 정신대랑 위안부를 잘 못 알고 서로 구분을 못하고 막 헷갈려 쓰고 있는데 그 구분해야 되고, 정신대는
전쟁 났을 때 남자들이 전선에 나가서 공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자들이 공장 가서 일하는 것을 정신대라고 부르고,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사람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일제시대에 관한 게 너무 잘못된 게 많다라는 강의를 제가 2019년 연세대학 강의실에서 했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앞에 얘기는 별로 뭐 시비를 안 걸고 이 얘기에는 엄청 시비를 걸면서 이제 저하고 막 엄청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발표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지금 2023년 8월 27일 날 검색을 했는데 이 정신대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에, 네이버 한영사전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컴포트 우먼, 정신대는 컴포트 우먼이고 그룹 오브 영 우먼 테이큰 투 제페니스 레이프 캠프 드림 월드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대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네이버 사전에 저렇게 나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옛날에도 확인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다고 다시 한번 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대협은, 정신정신대책협의회는 코리안 카운슬 포 우먼 드라프티 포 밀리터리 섹슈얼 슬레이버리 바이 재팬 이렇게 나와요.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도 못하는 단체가 지금 정신대 대책을 세우겠다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정대협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어가는 게 정의교육연대고. 그러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뒷똥인지 된장인지를 아예 못 가리면서 저런 일을 시작해놓고 쌓아질러 놓은 똥이 너무 커서 많고, 지금 전국의 위안부 상이 뭐 150개나 250개나 전부 치워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도 또 쌓아질러놨고, 다른 나라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저를 쫓아내겠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 연구실에 붙은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시위만 하는 거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사과해라, 파면해라, 뭐. 이거 한번 보세요. 연대 출신 의원들이 파면하라고 연대 총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명단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니 박범근이 송영길이니 뭐 그렇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행히 저 연대 동문들이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 국힘당인지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그 국힘당 쪽에도 접촉을 했더니 국힘당의 연대 동문들은 자기네들은 좀 안 나서겠다고 해서 빠지고, 민주당하고 뭐 다른 이 민주평화당의 황주홍이니 뭐 신영애니 김정근이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학교에서 제적 파면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고요.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북한의 주산중앙통신이 2018년 4월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사진 31장 중에서 이제 공개된 것인데, 김정은이 집무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기서 저런 자세로 서 있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거를 그러고 공개를 했는데 뭘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저렇게 서서, 정말 저는. 그리고 이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8월 달에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반일 노 재팬이 시작됩니다. 이게 2019년 8월 달인데요. 제가 2019년 9월 달에 연대에서 그 강의를 하고, 저 노 재팬이 한창일 때 이제 말하면 딱 박자를 맞춘 거죠, 제가. 박자를 맞춰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사진을 어디 박지에서 나중에 박물관 같은 데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얼빠진 사람 보세요, 저. 그러고 나서
2020년 10월 달에 서부지방검찰청이 저를 기소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공소를 한 사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했다. 위안부들의. 두 번째, 이 당이 중에 B단체가 정대협입니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해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세 번째가 B단체 임원들이 정대협이죠.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 이 사진은 정대협이 제가 이제 기소를 하니까 얼씨구나 그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뭐 이 책을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정대협이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증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출판한 책이에요. 8권 있습니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건 중국으로 끌려간 수건. 그래서 전부 8권에 말하자면 정대협이 자기들 딴에는 이게 강제로 끌려간 증거다라고 심판한, 그러니까 위안부 출신의 그 여성분들이 구슬하는 것은 받아 적은 겁니다. 그 당시 아마도 윤미향도 저런 책을 낼 때 조교로 저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거 한 가지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이 책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부연구를 첫 번째 책입니다. 93년에 나온 거 기억하고요. 여기 이영수 할머니가 이영수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저 글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위안부가 됐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보였다. 그걸 갖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가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서게 되었다. 이게 본인이 얘기한 강제로 끌려간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헷갈려서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이게 종민복의 전투복을 쓰고 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군인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때 때는요, 저거 일본 사람들, 그 군인들이 입던 옷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이 부실하니까 그걸 많이 물들여서 검은 복을 입고 그랬어요. 저도 대학이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야전 잠바 대학생들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 이때 때 그런 군복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군대를 잘 모르는 여자들만 모여서 저런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저런 게 이제 강제로 끌려간 증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미향이 2016년에 낸 책이 있습니다. 25년 만에 수요일. 이 책에 보면은 48페이지에 이용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윤미향이 적은 거예요. 나는 밤에 자다가 강제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윤미향이 한 말과 이용수가 한 말이 저렇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끌려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좀 지금 틀을 수 있을까요? 이 링크. 또 있어요. 아무튼 이 영상, 이 링크를 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99년 8월 15일 날 이 간열이 뒤에서 이용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책에 나온 대로 빨간 구두와 원피스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영상이 있고요. 92년 8월. 아니, 그러니까 92년에 나온 책이고 99년 방송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이 뒤에서 뭔가를 확 찔러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실에서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해외에서도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 기사를 쓰고, 이건 일본에서 제페포워드가 또 우리 이시오카 선생님이 제 사건을 가지고 일본 역사인식 문제 연구라는 논문 중에도 쓰시고, 뭐 제가 하나다랑 여기 신조 주간 신조 그런데 제 사건을 이제 해외에도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위안부 문제가 잘못 알려진 것을 이제 바로잡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맞아요. 위안부 문제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타 이쿠 교수 이런 책인데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제국의 위안부는 박유하 교수 사건을 일으킨 책이고, 우리 이거는 김병원 소장님이 쓴 책이고, 이게 이제 니시오카 선생님이 아까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를 번역한 책이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집이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이용훈 교수님 팀에서 낸 기본의 책이죠. 저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위안부 문제가 실제가 어떤 것이라는 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중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일본 언론에다가 거짓말을 기리해서 아사히 신문이 넘어간 과정. 그 다음에 또 유엔에서 이 구바라 스와미라는 사람이 엉터리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또 정대협의 주장을 유엔이 뒷받치겠다라는 또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업은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거. 또 고노다마, 이 고노라는 이 양반이 이제 담화한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박원순 이 양반이 또 뭐 이런 것까지 알려치고 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얘기 나온 김학수. 사실은 1991년 8월 15일 한겨레 신문에 보면요, 김학수 본인이 아버지한테 팔려갔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끌려갔다고 계속 정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미디어워치의 황의원 대표와 대법원에서 정대협하고 싸웠습니다. 종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불러도 문제 없다라는 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에 저는 황의원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시옥자 선생님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와중에 작년 11월입니다. 약 1년 전에 이제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을 넘긴 2020년 11월 검찰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공판 끝에 2023년 3월 22일,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이죠. 재판을 마지막으로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재판을
공전시킨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하겠다고, 당분간 재판을 안 하겠다고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슷한 경우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박유하 교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대법원에 올라간 지가 6년이 됐고요. 1심에서는 박유하 교수 사건은 그 제국의 위안부라는 데서 이제 위안부를 기술한 것이 제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1심에서는 무죄, 표현의 자유, 그리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 올라간 지 지금 6년인데 판결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태악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이유, 제 사건을 종결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당연히 제출해야 될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기 때문에 유석춘이 얘기한 돈 벌러 간 여자들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검찰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다라고 판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간 증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자기들이 착각이 낸 거에 잘 들여다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빨간 구두하고 무슨 신발에 헷갈려가지고 그것 좋다고 따라가는데 그게 강제로 끌려간 증거일 수는 없는 거죠.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증명이 없는데 무죄를 판결한다. 아니 그러니까 판결을 왜 안 하시는지 판사님이 안 하시니까 저하고 피고인 주제에 그래서 저런 두 가지 이유로 재판을 공전시키겠다. 당분간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따로 연락할 때까지 너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앞으로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우리 박순정 기자가 지적했는데 아까 보면 보도자료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 검찰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전을 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거 찾기 이건가요? 이거? 그거 한번 보여주시오 그냥. 눌렀는데. 선생님 답변 좀 끝났었고. 아 이거 네, 다음 발제에 앞서 약 1분 정도 다음 발제에 앞서 약 1분 정도 이용수 씨의 증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次の発表に先立ち約1分ほどイヨンスさんの証言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かを映像を通じてご覧いただきます。군인하고 그 여자애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싸고 한 손으로 막 보고 군인들은 뒤에 덩어리다가 물을 팍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연기님하고 조연하기가 어려운 사장이 계시는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정신대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돈 먹고 그래 뭐 입지도 못하고 무슨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한번 하고 구두 한 걸레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그런지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구나.